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로 있는 김원곤이라고 합니다. 길든 짧든 어떤 인생 중에 평소 꿈을 꾸고 있지 않았던 일들이 운명처럼 자신의 인생을 크게 바꾸거나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나비가 꽃잎에 살포시 내려앉듯이 저의 운명에 어느 날 다가온 외국어 공부라는 것이 20년 넘게 이어져 왔고 4년간 4개 국어 현지 어학연수죠. 그런 결실까지 맺게 되는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하고 있는 오해가 저 사람들은 어릴 때 외국에서 살았다든지 아버지가 외교관이라서 외국에 이곳저곳 다니면서 현지 언어에 접할 기회가 있다든지 말이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한 배경이 없는 사람도 어떻게 생의 보람을 얻을 수 있는가를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저 나이 또래 그 당시에는 중학교도 입학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입학시험에 이제 합격을 하고 입학을 기다리는 그 기간 한두 달간 처음으로 영어 알파벳을 공부했습니다. A, B, C, D 알파벳을 쓰고 읽는 것을 아는 정도로만 해도 중학교에 입학하니까 대단한 선행학습자의 평가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그 시절이 그랬습니다. 그때는 무조건 책에 쓰여 있는 영어를 열심히 보고 해석을 하는 것이 바로 영어 공부의 알파요 오메가였습니다. 청취에 관한 수업을 받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서울대학을 제가 입학 졸업했습니다마는 현실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외국인의 얼굴 자체를 별 볼 기회가 없었으니까 외국인과의 무슨 대화를 한다는 거는 그거는 상상 속에 있는 거지. 그러면 아예 생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의과대학이라는 게 그 2년의 예과 과정과 4년의 본과 과정이라고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만은 본과 들어가면은 극도로 의학 자체에 대한 공부에 스트레스도 많고 시간이 많이 뺏기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따로 할 시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의사들 처방할 때 영어로 다 하고 또 차트도 다 영어로 되어 있고 이러니까 정말 대단한 외국어 실력을 갖춘 게 아닌가. 실제로는 전혀. 외국 사람을 만나면은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든지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1년간 교환교수로 외국에 나갈 생겼습니다. 미국으로 이제 그 당시는 가장 주종이 미국이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한금 같은 기회가 왔는데 하나라도 알차게 배우고 와야지. 배우게 올리면은 가장 그 수단인 영어를 잘해야 뭐라도 하나라도 의미 있게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하고 직접 말하는 이런 공부를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해야겠다. 30대 중반에 가깝게 처음 이제 그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터넷 같은 데 이제 올라오는 그런 거 보면은 30대 지금 내가 중반인데 이때까지 말한 적도 없고 지금 공부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30대 중반 가까이에 제대로 된 영어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죠. 미국에 가서 1년 동안 절대 허송세월을 하지 않겠다. 외국 여행도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요즘은 다 초등학교 때부터 부모님하고 해외에 대한 직접 경험도 하고 용감한 어린이들은 말도 몇 마디 또 건네보고 말이죠. 그런데 저는 비행기 타본 거는 제주도 간 것밖에 없었습니다. 신혼여행 간다고. 어떤 사람이 또 일말의 의심을 이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그래도 좀 타고난 재능이 있지 않을까. 저는 지금까지도 영어의 P와 F 발음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우라는 팍스 이러면은 그 F라는 발음을 제가 알아들어서 팍스 이런 게 아니고 POX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여우라는 단어일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FOX다. 이래서 알아듣는 거지. 그 발음만으로는 저는 지금까지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대부분이 외국어에서도 제가 지금 한국어 발음하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발음 자체가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 공부를 뭐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의과대학 교수를 수십 년 했습니다만은 강의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원어를 섞어서 강의를 하면은 학생들이 갑자기 따라락 하면 다 웃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지금 농담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 친구들이 왜 갑자기 웃나? 나중에 발음이 이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다 웃고 개인적으로 조금 충격을 받았던 발음에 관해서는 큰아들이 이제 한글을 배울 때 뭐 한글 정도는 그래도 아빠가 한번 직접 배워주는 게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열심히 이제 이리 가르치고 저리 가르치고 어느 날 받아쓰기 한번 해보자. 꽤 잘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영 기대에 어긋나게 이상하게 쓴 거예요. 배운 지가 얼만데 이렇게 쓰면 어떡하냐 이러니까 애가 울먹이면서 아빠가 발음한 대로 썼다는 거예요. 발음에 그런 결정적인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외국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바탕이 힘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 국어 구사자가 되었느냐. 영어 이외의 외국어는 할 관심도 없고 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아무 필요도 없고 시간만 뺏기고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나이 50에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생각이 저한테 어느 날 들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이제 점점 들기는 드는 모양이구나. 뭔가 더 늙기 전에 새롭고 뭔가 조금 도전적인 이런 게 한 번 더 해볼까. 영어 이외에 제2 외국어 도전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쭉 공부가 가능한 외국어를 나열해 보았습니다. 독일어 별 내키지를 않았어요. 프랑스어는 우선 1차로 제외되었습니다. 왜냐면 발음이 콤플렉스가 있으니까 프랑스어 저거는 내하고 영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언어다. 중국어도 그 당시 잘 모르지만 알아보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사성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특유의 높낮이를 이해하거나 그 높낮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면은 사람들이 알아듣질 못한다고 그래요. 스페인어는 발음 자체는 쉽습니다만은 스페인어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그 외국어로 제대로 개념이 별로 없었습니다. 역시 남는 게 일본어였습니다. 제일 만만하고 제일 활용도가 높고 발음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우선 배워놓으면은 워낙 가깝게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활용하고 또 책도 많고 말이죠. 그때는 또 젊은 애들은 만화 같은 거, 일본 만화를 보기 위해서라도 일본어를 배우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다른 외국어에 비해서는 대중 매체의 접근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처음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원대한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2003년도에 그냥 단순히 일본어 하나 정도 그냥 나머지 인생에 그냥 제2 외국어로 좀 한번 배워두면 좋지 않을까.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일본어가 조금 익숙이 되니까 갑자기 내친 김에 중국어까지 조금 힘들다고는 하지만은 한번 배워가지고 한일 중 3국의 언어를 서로 비교해 보면서 공부를 하면은 얼마나 재미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도전을 했어요. 그 이듬해인 2006년도에 제가 술을 좋아합니다. 술을 많이 마시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고 술을 공부하듯이 여러 가지 세계 아기자기한 술들을 이것도 마셔보고 저것도 마셔보고 맛도 비교해보고 공부하는 그런 자세로 술을 그때도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와인이라고 그러면 프랑스 와인이 주종이었습니다. 상표에 있는 술 이름을 제대로 발음하니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 와인에 있는
술 이름이라도 한번 제대로 발음할 수 있을 정도의 프랑스어 공부만 좀 한번 추가로 해두자. 그때는 언어라는 것을 배우는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 2달 하니까 발음은 이제 상당히 익숙이 됐어요. 그래서 그 프랑스어 이제 학원을 그만두고, 근데 몇 달이 지나니까 이게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발음조차도 점점 이상해지고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느꼈어요. 언어 공부라는 거는 요것만 한다고 해서 절대 되는 게 아니구나. 계속 뭔가 주변을 쌓아가면서 수준을 계속 이어나가야 유지가 되는 거지, 그것만 하겠다고 나서면 절대 이 언어라는 게 되지를 않구나. 그래서 다시 프랑스어 공부를 제대로 해서 발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 뭐 학원에 갈 때마다 힘들어 했는데, 같이 배우던 대부분 다 젊은 학생들입니다만, 스페인어는 진짜 발음이 좋은데 한번 배워보시죠.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도 다 지금 헉헉거리는데 무슨 스페인어까지냐. 어느 날 그 프랑스 학원에서 이렇게 창가에 휴식 시간에 보는데 며칠 전까지도 없었던 커다란 플랜카드가 붙었어요. 축 오픈 스페인어 학원. 전혀 생각도 안 했던 위치에 바로 정면에 그렇게 큰 학원이 들어선다는 플랜카드가 붙어 있으니까 순간 이거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스페인어를 배워라 너, 이렇게 하는 누군가의 계시다. 그래서 등록했죠. 그게 4개 외국어 공부.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는 아무런 내 인생에 계획에도 들어있지도 않고 필요도 없고 그런 공부를 4개를 이렇게 해놓았으니까 말이죠. 저에게 일단 사람이건 사물이건 인연을 맺은 그런 관계는 참 쉽게 잘 떠나지를 못합니다. 자그마한 그 수집품도 버리지를 잘 못합니다. 외국어도 사실은 큰 맥락으로 비슷했습니다. 어떤 동기든 내 인생에 들어와서 인연을 맺었는데 이걸 그냥 포기하지 않겠다. 이게 언어라는 거는 유지를 하지 않으면 그냥 어느 순간에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꾸준히 했습니다. 학원을 딱 마치면은 드디어 그래도 오늘 끝났다는 해방감, 여러 가지 성취감, 만족감 이런 게 해서 끝나자마자 이제 일단 생각을 이제 탁 잊어버리고 집에 갈 때까지 그냥 이제 한 생각도 하고 좀 수다도 떨고 근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공부를 마친 바로 직후입니다. 끝나고 나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복습, 반복을 해주는 것이 그 공부의 효과, 효율을 가장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암기력이 뒤지는 반면에, 그래, 젊은이들이 못하는 노력을 2배로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학원이 끝나고 나면은 나와서 이제 지하철역에 들어가서 지하철을 타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가 떠오르지 않는 그 단어의 뜻이 뭐였는지 그걸 그냥 지나쳐 가면은, 조금만 더 지나면은 내가 뭘 몰랐던 것조차를 모를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확인하는 게 가장 그 공부의 효과를 올리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스마트폰 물론 당연히 없었고요. 그때 전자사전도 제대로 나와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이 사전을 들고 다녔습니다. 문제는 제가 펼쳐놓은 게 언어가 4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종이 사전의 그 하나의 무게 때문에 그거 막지갑니다. 그래서 사전을 꺼내는 거죠. 주위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나이도 꽤 든 사람이 왜 저렇게 갑자기 가방을 뒤지더니만 이만한 사전을 꺼내서 보느냐. 이제 그 지하철역에 내려서 이제 집까지 걸어 들어갑니다. 걸어 들어가는 도중에도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반복. 그러다가 또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걸어가다가 서서 또 가방에 또 종이 사전을 꺼내서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왜 갑자기 걷다가 정지하더니만 가방을 뒤지면서 기껏 한다는 게 이만한 사전을 꺼내더니만 거기서 사전을 왜 보고 있느냐.
이제 전자사전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완전히 무슨 쌍권총 이렇게 차고 다니듯이 전자사전 해당 언어의 가장 실용도가 높은 것들을 한 서너 개 이렇게 넣어 다니면서 필요하면 이렇게 뽑아서 보고 종이책의 수고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핸드폰이 뭐 이게 요물입니다. 모든 것이 다 되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데서라도 다 그냥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해도 딴 사람들이 아무도 이상하게 보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뭡니까? 우리가 지하철 타고 보면은 다 게임하고 뭐 이상한 드라마 보고 뭘 하고 그러고 이제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시간이 없어 나는 공부를 못해. 저거 팔자가 좋아서 공부하는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무궁무진합니다. 다만 자기가 그걸 활용을 못하는 겁니다. 저는 심지어 한참 열심히 할 때는 제가 이제 또 운동을 좋아합니다만은 뛰면서 계속 그 단위를 내생기는 거예요. 30개를 뛰기 직전에 암기했다고 해서 다 기억이 날 수가 없습니다. 반 납니다, 반. 그리고 뛰고 와서 샤워하기 직전에 바로 사진을 찾아보고 그 기억이 안 났던 거를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그런 식으로 예를 써서 시간이 없으면 시간을 만들자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릇 인연이 20년 이상 이어지고 드디어 정년퇴임을 할 때 4개국 현지 의학 연수를 계획하고 세계적으로 없는 그 과정을 소화하고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확실한 목표를 몇 가지 세웠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객관적이고 중요한 목표는 각 해당 의학원에서 최고 레벨의 반에 들어가서 공부를 마치고 오겠다. 그거를 실행해서 이루었습니다. 어떤 도전에도 망설이지 말고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과감하게 도전해서 이 세상에서 눈을 감을 때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나는 내 생의 영웅이었다. 언제나 나로 살아왔다. 이것만 느끼시더라도 크게 만족할 것입니다. 2003년도에 50이 되면서 더 이상 세월이 가기 전에 제2외국어라도 하나 배워두면 보람이 있지 않을까. 일본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어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서 2005년도에 이왕이면 중국어까지 공부해서 동양 삼국의 언어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희망 속에 중국어를 했고 그 다음에는 2006년도에는 당시에 심취했던 프랑스 와인의 상표라도 제대로 프랑스식으로 발음해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프랑스어 본격적인 공부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07년도에 발음이 쉽다는 스페인어 시작을 한 게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4개국어를 취미로 공부하게 된 계기입니다. 장점은 사실 많습니다. 5가지만 간추려서 요약하자면은 제일 첫 번째는 생활에 활력을 불러일으켜 줍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삶이 재미가 없다. 하루하루 지내는 게 힘들다. 또는 정년퇴임을 하고 나서 몇 달 반짝 즐거웠는데 그다음부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외국어 공부를 새롭게 시작하거나 또는 옛날에 했던 것을 다시 재개하신다면은 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생활의 활력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이 즐겁고 매일매일이 도전을 하게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성취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큰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신감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생활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감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체력보다 더 중요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외국어 공부를 통해서 나도 외국어 공부를 할 수 있다. 나는 외국어 공부를 하고 있다. 또 나는 앞으로 추가로 이를 통해서 더 큰 보람을 얻을 것이다 등등의 자신감이라는 것은 특히 시니어에서 그 삶을 이끌어주는 중요한 지지대가 됩니다. 세 번째는 인문지식학 창구의 보고가 됩니다. 인문지식이라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하게 느껴지고 삶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도 새삼스럽게 문학, 철학, 역사 공부에 심취하고 또 매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학 공부는 그 공부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문학, 철학, 역사와 같은 그런 인문 지식의 보고를 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학 공부가 더없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해외여행에 현실적인 도움을 줍니다. 물론 요즘 동시 통역을 하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이제 무용담으로 영어조차 전혀 모르는데 나는 바디랭귀지와 그런 뭐 여러 가지 그 번역 장치를 통해서 겉들이 다녀왔다는 무용담이 뭐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해당 언어를 훨씬 더 많이 알고 그 깊이를 숙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흔히 이야기하는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 그대로 해외여행의 즐거움을 배가 3배, 4배, 5배화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치매 예방에 당연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서 고스톱을 친다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 하물며 그보다 훨씬 지속적이고 난이도가 높고 훨씬 노력이 필요한 이 의학 공부야말로 당연히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는 4개 국어를 총 2년 계획으로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제일 첫 행선지인 페루에서 국경 폐쇄로 인해 가지고 올 때 갈 데 없이 그냥 발이 8개월 동안 묶이는 바람에 그 계기로 그 다음부터 아예 모든 그 어학연수의 기간상의 균형을 맞추자. 그래서 다 2배로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년이 4년이 되고 지금 생각하면은 오히려 그게 훨씬 전화위복이 애초에 계획대로 2년만 했으면은 굉장히 아쉬울 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총 기간을 4년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더 뿌듯하고 더 보람을 느끼고 더 성과를 얻었다고 자부합니다. 페루로 스페인어를 배우러 가시는 분도 독특한데. 그렇습니다. 네. 페루에서 스페인을 쓰고 있는 그 사실을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세계적으로는 스페인어를 국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국가는 모두 21개국입니다. 제가 이제 스페인어 연수지를 택하려고 할 때 고려했던 사항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스페인어가 관심을 가지고 배우는 사람들도 점점 증가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중남미를 중심으로 한 그 언어권이 여전히 큰 세력을 형성하고 많은 세계의 관광객들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그런 매력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페인어를 좀 더 알고 싶어하고 배우고 싶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중남미에서 스페인보다는 배우고 싶은 목적이 첫 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중남미에서도 국가가 대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중에서도 굳이 페루를 선택한 것은, 페루는 그 많은 중남미 국가 중에서 잉카 제국의 모태입니다. 그 잉카 제국의 역사에 관해서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평소에 거기에 대해서 역사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스페인어도 배우고 그 잉카 제국의 본산지에서 그 역사의 흔적을 조금이라도 좀 맛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자. 두 번째 이유였고요.
세 번째는 사실 현실적인 생각입니다만은 프랑스 어학연수를 이제 바로 가야 되는데 프랑스어는 사실 현실적으로 프랑스 본토 위에는 크게 대안이 없습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바로 인근 국가에 공부하는 것은 조금 다양성이나 문화의 체험 측면에서 단조롭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페루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돈은 실제로 자기가 운용만 잘하면 그렇게 많이 들지가 않습니다. 여행하고는 틀려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교통비가 특별히 드는 것도 아니고 학원비도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 절대 비싸지 않습니다. 뭐 숙소가 이제 조금 어느 정도 경부가 되느냐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또 본인이 또 적당히 조절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 다음에 좀 외로운 거죠. 당연히 외롭지 않겠습니까? 혼자 있으면 또 그게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또래들을 온라인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커뮤니티를 찾아가지고 또래를 또 물색해서 친구도 사귀고 이럽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뭐 전혀 그런데 사실 관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원 생활 이외에는 거의 대부분을 독자적으로 생활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학원에 다녀오면은 해당 국가의 언어 외에도 나머지 그 3개 국어를 또 유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또 이래저래 하다 보면 시간을 잡아먹히고 또 운동을 또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뭐 달리기를 하든 아니면 근육 운동을 하든 그리고 운동하고 샤워하고 또 이제 혼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반찬거리를 또 사서 요리를 제대로 할 줄도 모릅니다만 그래도 뭔가 만들어서 먹긴 먹어야 되니까 그런 거 이것저것 사오는 거 그 자체로 이제 시간이 휙 지나가기 때문에 크게 외로울 틈도 없습니다만 그나마 이제 기본 이거를 다 마치고 잠들기 전에 이제 좀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만 뭐 저 개인적으로는 술이 훌륭한 위로가 되었죠. 저는 뭐 술을 포금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뭐 현재 이제 거기만 가서 마실 수 있는 술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것저것 사서 이렇게 보관해 놨다가 자기 전에 음미하듯이 공부하듯이 마시면서 또 외로움을 많이 달랬습니다. 과거에는 60이 넘은 사람이 체육관에 가서 근육 운동을 한다든지 또는 자기 무슨 심폐 기능을 위해서 또는 장수를 위해서 이 길거리에서 그냥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다든지 사람들이 다 그때는 저 나이에 왜 저렇게 요란을 떠느냐 본인도 또 사실 조금 민망해하면서 이거 뭐 하고는 싶은데 이 나이에 내가 꼭 뭐 이런 걸 해야 되나 이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적어도 운동에 관한 한 그런 거 다 없어졌습니다. 동네 체육관에 가면 70, 80대 분들도 수준에 맞는 무게를 선택해서 운동하고 또 뭐 그런 차원을 넘어서 심지어 뭐 70이 돼도 뭐 철인 3종 경기에 도전하는 이런 아주 대단한 노익장들도 있지 않습니까? 몸에 관해서는 이제 그런 인식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머리를 쓰는 그 분야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이 나이에 어학 공부를 해서 도대체 무엇에 쓰려고 또는 내가 지금 어학연수라는 그 해외에 또 나가서 따라갈 수 있을까 자신감이 결여된다든지 그런데 앞으로 이런 추세가 되면 똑같을 겁니다. 이 운동이 지금 시니어들 중에서 보편화되듯이 이런 어학 공부나 어학 연수나 이런 게 갈수록 더 보편화가 될 것입니다. 어제 민망하던 체력의 노익장들이 오늘날 그냥 90세가 되어도 말춤을 추는 뭐 여자 총장이 나오는 식으로 앞으로 5년, 10년, 15년 내에 이런 정신적인 노익장들 그런 도전을 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노익장들이 이어서 속출하리라고 믿어 심지 않습니다. 어려운 언어는 지금까지 저한테 늘 프랑스입니다. 발음이 지금까지도 쉽지를 않습니다. 제일 쉬운 거는 일본어입니다. 일본어는 우리나라하고 문법 체계, 뭐 어휘 체계, 발음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말이죠. 그래서 뭐 일본어 잘한다고 절대 자랑하지 말라고 워낙 뭐 고수들이 줄비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저도 역시 쉬운 걸로는 일본어가 제일 쉬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 공부에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망설이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일본어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배우고 나서 그 언어의 활용도가 일본어는 정말 높습니다. 배우고 공부하고 바로 실전에 사용하고 피드백이 잘 되는 그런 언어입니다. 암기력 저하는 정말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노화의 한 부분입니다. 다만 암기력이 저하되면은 어떤 식으로라도 보완을 하려고 그것을 만회를 하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암기력은 우리 머리에서 깨어진 바가지에 물처럼 그렇게 샥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바가지에 젊었을 때는 어떤 구멍이 나는 것처럼 암기력이라는 물이 쫄쫄쫄쫄 자꾸만 새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차있지를 못하니까 암기력이 저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구멍을 막고 쓰면 되지 않습니까? 암기력이 저하가 되면은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더 하겠다는 결심, 그런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3번 외워서 이걸 외웠다. 그런데 지금은 암기력이 떨어졌다. 좋다. 나이가 든 사람의 제일 큰 무기는 뭡니까? 시간이 많은 겁니다. 젊은 사람에 비해서. 3번 젊은 친구들이 외우면은 나는 10번, 30번 외우겠다. 못할 게 뭐 있느냐. 그런 정도로 악착같이 암기력이 부족하면은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하면은 결국 결과는 똑같습니다. 암기력 저하를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그럴듯하게 지식이 있는 양 뽐대는 사람도 다 암기력 저하에 시달립니다. 결국 그거를 극복하는 것은 만회하려는 애쓰는 노력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그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 어려움이 큽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가 다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익숙이 되는 과정을 거치면은 나중에 몸에 배듯이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습관처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학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로 쓰는 것도 처음에는 이게 도대체 이걸 다 어떻게 외우나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1, 2, 3, 4 무슨 이런 걸 다 비주얼, 고주얼 다 외워야 되나. 근데 나중에는 이게 자꾸만 외우고 이런 습관이 들면은 도전 과제가 있을 때 이거 결국은 이거 다 외울 수 있어. 외우게 돼. 또 그리고 외우는 요령도 공부를 끝내고 나서 이제 빨리 조금 반복을 시작한다든지 외우는 요령 자체도 어느 정도 자기가 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가 암기력 저하를 방어하는 그런 기전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파워신이라는 게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처음 제창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액티브 시니어는 고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미 개념이 정립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하자면 옛날 우리나라의 뒷방 늙은이처럼 위축되거나 굴굴하지 않고 그 지금까지 하고 있는 각종 취미생활, 여가 활동 이런 것을 그대로 액티브하게 유지하는 50대, 60대의 그런 아주 정말 활발하고 다이나믹한 그런 세대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파워신이라는 거는 그 개념을 한층 더 발전시켜서 자기 자신의 긍정적인 그런 에너지를 막 가지고 취미 활동이나 여가 활동을 지속시키는 걸 넘어서 넘치는 파워풀한 에너지를 주위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을 정도로 고차원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 시니어 그룹이 파워신입니다. 남에게 선하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에너지이기 때문에 꼭 몸만 아니고 머리, 이 양면에 모두 열심히 노력을 기울이면서 남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시니어 그룹이 되자 해서 파워신이라는 개념을 제가 제창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력이 잘 안 된다는 거죠. 노력을 해도 결과가 안 나온다는 거죠. 저 사람은 되는데 나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레 그냥 중도 포기를 하거나 아예 시작도 안 하거나
하다가 그냥 뭐 좌절되거나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의 어제와 비교하십시오. 자기 자신의 오늘과 내일을 비교하십시오. 하면은 사실 따지고 보면은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계속 나아지면은 세상에 노력 안 할 사람이 없죠. 발전의 속도라는 것은 어떨 때는 이렇게 계속 평행을 가다가 나중에 이렇게 갑자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발전을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자기 자신의 옛날과 오늘을 비교하고 오늘과 미래를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지 늦든 빠르든 변화가 있고 발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노력했다. 그래서 내가 옛날과 다른 모습의 나로 만들었다. 이러면은 누구든지 웬만해서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20년에 가까웠기 전에 상당히 지금까지 마음의 교훈이 되는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중국어를 배울 때였습니다. 한 학생이 저하고 나이가 뭐 조금 저보다 어리거나 아니면 비슷하거나 그런 수강생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중국어를 배운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이 사람은 한 3년 정도 되었다고 그러는데 3년 동안 배운 거에 비해서는 중국 수준이 그렇게 객관적으로 높지를 않았어요. 학원에 다니는 상당수 사람들은 내가 오래 다녔는데 별로 잘 못한다는 게 좀 부끄러워서 자기가 배운 지 얼마 안 됐다고 또 일부러 또 거짓말을 하는 사람조차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3년 동안 배웠는데 저한테 웃으면서 실력은 별로 없어 보이죠 이러면서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나는 개인적으로 실력이 어떻든 간에 이 공부를 계속하고 이어오고 있다는데 의미를 크게 두고 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이 말이다. 그 사람은 반드시 그로부터 2년, 3년 후에는 그보다 훨씬 나아진 모습을 가졌을 것이고 또 그래서 그 후학들에게는 와, 나 저 정도만 했으면 좋을 걸 이렇게 생각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노력이 선행이 돼야 되고 자기 스스로 옛날보다 오늘보다 좋아질 자기 스스로의 영웅이 되도록 노력하면은 웬만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80대가 되어도 젊은 사람이 못지않는 안개를 지니는 우리가 아직 젊음을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죠. 어떻게 하면 저런 사람들처럼 오랫동안 나이가 들어서도 젊은이 못지않는 안개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물론 이거 하나만 하면 된다. 아주 이런 식의 해답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전문학자들이 인정하는 것은 운동할 때 트레이닝 하듯이 두뇌도 트레이닝을 계속 시키면은 안개력의 저하 같은 두뇌 활동의 그런 위축을 어느 정도 보완 방지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렇다고 해서 단순 두뇌 활동이 거기에 도움이 된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고수도라든지 짱짱짱짱 전자게임 사실 두뇌를 쓰는 거죠. 그렇지만 학문적으로 도움이 되질 않고 조금 힘든 그냥 괴롭다 이런 느낌이 있을 정도의 두뇌 활동을 하는데 그중에 가장 추천하고 있는 게 오늘의 주제가 되는 어학 공부가 그중에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교수님 책에 보니까 매일매일 잘 읽어가는 사람 이런 얘기가 교수님이 혹시 꿈꾸는 매일매일 잘 읽어간다는 뜻은 매일매일 뭔가 정체되어 있지 않고 변화를 추구를 하는 거죠. 읽어간다는 것은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은 과일도 잘 익어가면은 곧 있으면은 못 먹게 되는 상황에 이르지 않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충실히 애를 쓰고 가는데 어차피 수명의 한계가 있다는 거. 그래서 잘 익어간다는 거는 한편으로 매일 노력은 하되 결국은 우리의 언젠가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더 충실하게, 더 알차게, 더 보람 있게, 더 의미 있게 보내라는 그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당연히 있습니다만은 우선 이 나이가 되면은 장기 계획은 감히 세울 수가 없습니다.
뭐 젊은 시절에 20대, 30대 뭐 이럴 때는 5년 후에, 10년 후에, 15년 후에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다. 나는 뭐 이런 활동을 하겠다. 이런 장기 계획은 천명할 정도의 그런 나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몇 가지 계획이 좀 있습니다. 뭐 우선 내년에 이제 몸을 조금 만들어서 이제 노년에 70대에 몸을 한 사진을 찍고 또 몸에 관련 여러 가지 집필 활동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공부는 자기 스스로의 영웅이 되는 최선의 지름길 중에 하나다. 자기 스스로의 영웅이 되자고 몇 번이고 강조를 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다르고 오늘보다 내일이 다른 자신의 모습을 가꾸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외국어 공부만큼 좋은 길이 없습니다. 특히 시니어들이 외국어 공부를 해서 그 외국어 공부 자체의 성취도로 객관적인 영웅이 될 수가 있습니까? 70에 외국어 공부를 갑자기 프랑스를 공부를 해서 무슨 대단한 프랑스 학자, 프랑스 구사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얼마든지 자기 자신의 영웅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저 개인적으로 이미 직접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것은 외국어 공부입니다. 외국어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미 풋풋한 젊음의 샘물은 이미 말랐지만은 외국어 공부를 통해 가지고 노년의 아름다운 꽃을 피워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나로 살아갈 수 있다면이라는 것은 정말 저희 책 제목임에도 불구하고 저 스스로도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제목입니다. 지금 문득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젊은 시절에 그 풋풋했던 패기, 야망, 희망, 꿈이 지금 저 구름처럼 지금 어느덧 사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라진 꿈, 사라진 희망, 사라진 계획, 그런 것들을 다시 불러들이십시오. 그래서 그 젊은 시절의 자기를 회상하면서 떠올리면서 그때의 나, 언제나 나 본인의 자신을 잃지 않고 나 자신의 희망과 야망과 계획과 그 알찬 내용을 절대 잃지 않고 다지면서 삶을 살아가자. 그런 의미에서 언제나 나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언제나 나로 살아갈 수 있다면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그냥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그 이상 아름다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언제나 나 자신의 모습을 유지하며 언제나 나 자신의 패기를 가지고 언제나 나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언제 죽어도 무슨 예한이 있겠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삶이라고 확신합니다.